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 그 트럼프 대통령 때의 그 밑에서 일을 도와줬던 분인데요. 정청래를 극좌파다.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이니까 극좌파가 당대표로 있는 그 정당은 극좌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바마조차도 정청래는 극좌파야. 쟤는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청래 별명은 극좌파 정청래. 민주당은 극좌파 민주당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트럼프 1기 때 덴마크 대사를 지내신 분인데요. 글을 쓰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기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미리미리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미국 중국 사이 양다리 걸치면 안 돼.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양다리 걸치다가는 한국 이제 망해. 1989년도 36년 전 일도 미국은 잊지 않고 있다.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제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이 친중한다, 친북한다 다 아는데 그래도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이분이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재명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더 집중하는 듯하다. 북한에 돈을 갖다가 막 퍼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편에 설지, 미국 편에 설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확신을 못 하는 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 이 경고입니다. 한국 니네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을 저지른 거야. 이재명이가 이딴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재명이하고 그 민주당 애들, 좌파 애들이 시진핑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관이 없는 애들입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막 똑똑하다고 엄청 칭찬하겠죠. 아,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는 뭐 훌륭한 영도자이십니다. 이러고. 그럼 이재명이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지가 진짜 똑똑한 줄 알겠죠. 게다가 이재명이도 외국에 안 가봤죠. 문재인도 외국을 모르죠. 윤석열도 외국을 모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외교를 못했죠. 그래서 문재인이 미국 가서도 영빈관 못 가고 호텔에 처박혔죠. 이재명도 지금 꼴을 당하죠. 윤석열도 바이든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 룸사롱에서 노래 부르던 실력을 보여줘서 겨우 모면을 한 거죠. 어디 남의 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체면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가장 위험한데 이 양다리 전략을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 알아요, 미국에서는. 이재명이가 얼떨결에 대통령 됐고 그 자리 유지하려면은 허약한 기반을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 등과 협력해서 그래서 중국식대로 대한민국을 독재, 억압의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손잡고 가야 될지 결정을 이재명이는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이가 중국과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이는 친중, 친북이었다라고 미국에서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이재명이를 갈굴 수가 있어요. 세게 갈구다 보면은 이재명이가 막 허약한 권력 기반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다 털어주겠죠. 그렇게 계속 유지한다면 친중 친북을 계속하면 말이야. 한국인들은 좌파 정책의 무게에 눌려서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겪게 될 거다. 이거는 겪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재명이가 친중과 친북을 계속하면은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럴 힘은 충분히 있죠. 경제로 한국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주 쉬워. 그러니까 중국한테 100만 원 벌려고 가랭이 찢어지는 짓 하지 말고 미국에 올인을 해. 미국한테 올인해서 100만 원 팔던 걸 200만 원 팔 생각을 해.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글을 하필이면 이재명 미국 방문 전에 썼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보고 읽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부터 계속 그랬죠.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일본에 비하면은 미국 부채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더 많아요. 중국이 더 많아요. 한국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자꾸 부채가 많다고 그 엄살을 많이 부립니다. 조심조심 하려고 그러죠. 자,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경제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부채는 100만 원 늘어나는데 100% 늘어나는데 뭐 경제가 막 좋아가지고 이게 200% 올라가. 그럼 부채보다 경제 성장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냐? 자꾸 미국 금리 낮추려고 하죠. 금리 낮추면은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막 화랑이 되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은 부채가 작아지니까 비율이 분모 대 분자. 그래서 금리 낮추라고 자꾸 하는 거고 미국 경제 화랑시키고 주식 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외국에서 뭔가가 터지면 된다 그랬죠. 한국 같은 데서 윤석열이가 장난치려던 것처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선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럼 미국은 신나는 거죠.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고 그러면 GDP가 올라가면서 군비로 막 돈이 나가고 하면서 경제 성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군인들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 거는 한국 국민하고 군인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남북한 간 전쟁을 뭐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은 애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버렸으면은 전쟁이 그렇게 해서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 아이고 고마워 가려운데 긁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전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깝죽대고 말이죠. 이재명이가 초반전에 뭐 밀고 땡기고 뭐 나토 회의도 안 가고 또 뭐 국무부 장관 참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실랑이 벌이고 이러면 돈도 안 되는 거 하나도 이익이 안 되죠. 이재명이가 자기는 실용주의 정보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주고받고 한 거 보면은 실용주의가 없습니다.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털리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친중하면은 한국 경제 붕괴할 수 있다. 이거를 뼈에 새겨야 됩니다.